네, 지금 소개받은 김준수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고, 저는 소아치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어제 한 150명 정도 오셨고, 오늘은 한 30명 정도 오셨나 지금. 근데 조금 있으면 자리가 모자랄 것 같긴 한데 빨리 오셔서 저희와 같이 새로운 지르코니아의 세계에 대해서,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STM, 저희 계속 STM이라는 말을 지금 저희 회사를 통해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이긴 한데, 처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확 와닿던 게, 그동안 제가 굉장히 임상에서 이런 치아 하나가 빠진, 그러니까 없거나 외상으로 인해서 손실된 이런 청소년 환자들에 대해서 치료를 못 해줬던 게 늘 미안하고, 이 환자들한테 어떻게 하면 마지막으로 좋은 결과를 줄 수 있을까 하던 차에 마침 바이오세텍에서 새로 개발한 STM 기술을 통해서 이런 환자들, 예전에 우리가 치아가 없을 때 제가 그 청소년 환자들 치료해줬던 방법은 이렇게 가처성 장치를 이용해서 치아 하나를 매몰해가지고 해줬지만, 이건 저희가 임상적으로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환자 본인들은 이 장치에 대해서 굉장히 창피해하고 관리도 어렵고, 차라리 저 장치를 안 끼는 게 더 예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치를 해주고, 장치 잘 끼고 나중에 커서 성장이 끝나면 그때 임플란트를 해라 라는 게 저의 치료 계획이었고, 그동안 오랫동안 제가 임상을 한 지가 지금 거의 40년 가까이 되는데 늘 그렇게 해왔었는데, 그 마음 한구석에 미안했던, 그런 불편하고 미안했던 부분을 이제 이 STM을 통해서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게 돼서 여러분께 함께 나누고자 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르코니아는 여러분들 저보다 더 많이들 할 텐데, 지르코니아는 물리적으로나 생화학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고 구강 내에서 적용하기에 좋은 임상 보철 재료이긴 합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여러 가지 다른 글라스나 하이브리드 계열 이런 재료들하고 육박할 정도로 지금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 저희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는 덴탈맥스에서 새로 개발하고 있는 그런 멀티레이어드 블락 같은 경우는 인사이절과 서비컬 쪽의 그 그라데이션이 잘 살려줘서 심리적으로도 매우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르코니아 자체만 보면 임상적으로 사용하기 너무 좋고 좋은 재료인데, 이게 치아하고 붙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지르코니아의 문제점인데, 이 바이오세텍에서 이러한 문제를 깔끔하게 완벽하게 해결책을 제시해 줬고, 그것이 지금 이제 막 태동하는 그 지르코니아의 새로운 세계라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그동안 우리가 세멘테이션 이렇게 그냥, 물론 당연히 세멘테이션이기 때문에 세멘테이션을 말을 해왔고, 지르코니아든 금속관이든 PFG 모든 게 다 세멘테이션으로 치하하고 접착을 시켰었는데,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이 개념은 지르코니아의 내면 처리를 통해서 치어하고 지르코니아를 본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멘테이션이 아닌 본딩 개념이기 때문에, 이 말은 세멘테이션은 어떻게 보면 치아하고 어떤 그러니까 지르코니아가 꽉 끼어 있는 상태라고, 물리적으로 꽉 끼어 있다고 생각하면 볼 수 있는데, 본딩은 붙인 겁니다. 완전히 붙여서 그 힘이 끼어 있는 상태보다 훨씬 강한, 그리고 세멘테이션은 세멘트가 녹아내리면 그냥 힘없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본딩은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지르코니아 내면 처리 방법으로는 샌드블라스팅이나 불상 같은 거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요 샌드블라스팅의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임상적으로 한번 실험적으로 한번 제가 재평가한 게 있으니까 좀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바이오세텍 이전에 다른 회사들, 제가 작년에부터 이런 재료들이 알게 됐는데,
지르헤드라든지 그 지르헤드 같은 경우는 지르코니아 이런 파우더를 그 지르코니아 내면에 발라서 이것이 뭔가 지르코니아 거칠기를 증가시켜서 본능량을 좀 강화시켜보자라고 했던 건데, 이것도 뭐 좀 처음 나왔을 때는 어떤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었지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STM에 비하면 굉장히 약한 본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와 비슷한 게 IDT인데, IDT도 이런 화학적으로 그 지르코니아 내면 처리를 통해서 본능력을 증가시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것도 임상적으로 활용하기에는 다소 부족 근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주인공인 STM입니다. STM 솔루션을 통해서 표면 처리를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강한 러프니스 패턴을 만들어서 강한 본능력을 유발할 수 있게 해주는 해결책이라고 솔루션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STM을 처음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출시를 알리게 홍보를 처음 하게 된 거는 2월달에 올해 2월달에 두바이에서 열린 전시회에서 처음으로 세계 딜러들을 향해서 처음 홍보를 하게 되었고, 3월에는 중국에서 다시 한번 또 홍보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3월에 지금 지르코니아 내면을 처리한 모습을 확대한 협의원과 확대한 모습이 되겠고요. 4월에는 독일에 가서 전시회를 하고 와서 독일에서 그래서 두바이, 중국, 독일, 그다음에 올해 지금 네 번째로 오늘 KDX를 통해서 STM 솔루션을 다시 한번 소개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원리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지르코니아 표면에 열을 가해서 이런 열이 지르코니아 표면에서 열 팽창을 통해서 화산 폭발하듯이 제주도 현무암 같은 그런 표면을 형성하는 게 기본 원리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샌드블라스팅 위에 이미지는 샌드블라스팅을 처리한 거고, 밑에는 STM 처리한 건데, 이 그림에서 보듯이 샌드블라스팅은 거의 지르코니아 표면에 약간의 어떤 뭐라고 표현할까, 약간 스크래치 정도 가는 수준이라고 본다면, STM은 좀 뻣뻣하게 표면을 굉장히 강한 러프니스를, 아주 깊고 뚜렷한 러프니스를 형성한다는 게 지금 기술적 차이. 그러니까 기존의 STM에 비해서는 훨씬 강한 본능력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실험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STM 처리한 것과 안 한 것을 RMGI로 붙인 거고, STM 처리한 것과 안 한 것을 레틴 세멘트로 붙인 겁니다. RMGI에서도 어느 정도의 본능력을 얻을 수 있고, 세멘트에서 어느 정도 본능력을 얻을 수 있는데, STM, 샌드블라스팅 처리한 거하고 STM 처리한 거 비교해보면, 샌드블라스팅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RMGI에서는 강한 본능력을 보이고 있고, 레진 세멘트에서는 한 4배 정도 굉장히 강한 본능력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대한 모습이고, 위에는 STM 처리하지 않은 지르코니아 표면이고, 밑에는 STM 처리한 지르코니아 표면이고, 이런 사이사이에 결국은 나중에 프라이머가 이런 사이사이에 스며들면서 레진 본딩이 스며들어서 결국은 아주 완벽하고 강력한 본딩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현미경으로 확인한 모습이고, 이건 티타늄 표면을 저희가 찍어서 본 모습인데, 차기에는 지르코니아뿐만 아니라 티타늄까지도 장비가 활용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임플란트에서도 충분한 본능력을 얻은 크라운을 임플란트하고 붙였을 때 굉장히 강한 본능력을 얻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형성된 패턴을 현미경으로 다시 한번 더 확대한 모습이고, 깊은
물이 형성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레진들이 스며든 모습이고 이게 강한 이렇게 모든 레진들이 사이사이까지 다 스며들어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물론 메카니컬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중에 요 다음 사이에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프라이머가 이 지르코니아 사이사이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가장 근본적인 성질은 뭐냐면 원래 지르코니아는 물을 싫어하는 소수성입니다. 그래서 물을 떨어뜨리면 물방울이 이렇게 맺히는 그래서 나중에 프라이머가 퍼지지 못 소수성이기 때문에 잘 안 퍼지는데 물이 STM을 처리하고 나면 이렇게 물방울이 쫙 퍼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친수성으로 바뀌었다는 뜻이고 그 결과적으로 임상에서는 프라이머가 그런 골 사이사이로 아까 우리가 만들어진 러프니스 사이의 골 사이로 이런 그 프라이머들이 잘 스며들 수 있는 결과적인 표면을 만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맥스하고 비교해보면 완벽하게 처리한 이맥스에 비해서 지르코니 STM으로 지르코니아한 것이 훨씬 강한 버딩력을 보여주고 있고 실험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이맥스에서 얻을 수 있는 31메가파스칼 정도의 버딩력을 보여주고 STM을 통해서 한 거는 43메가파스칼 정도의 강한 버딩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이걸 통해서 현수 표면이 지르코니아 표면이 어떻게 변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실제로 임상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일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이런 다이아스템하고 있는 관찰이 있어서 원래는 라미네이트 이맥스를 이용한 라미네이트 하려면 아주 정교와 프레임을 통해서 1mm 컷을 하고 아주 복잡한 노출적 지식을 경험을 통해서 프레임을 하셨어야 되지만 지금은 그냥 임프레션만 떠서 내신 스캐닝만 하셔서 교무소에 보내면 이렇게 지르코니아 라미네이트 만들어 오고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마치 모자 씌우듯이 끼워서 본딩하시면 이렇게 좋은 임상적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멘테이션이 아니고 본딩이기 때문에 결합력이나 탈락을 위해서 어떤 프랩을 한다거나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이 부족한 부분만 메꿔서 완성돼서 오면 그냥 붙여주면 되기 때문에 아주 임상에서 여러분들 적용하기도 쉽고 간단하게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교정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었었는데 여기 남학생이었었는데 교정이 끝났을 때 이런 진짜 지가 페그라타리아여서 이렇게 우선 자기는 좀 친구들 사이에서 잘 웃지도 못하고 이게 좀 항상 마음에 걸린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이 라미네이트 지르코니아 라미네이트를 하게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르코니아 라미네이트가 오면 처음에 애칭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본딩을 바르시고 지르코니아 내면에도 프라이머를 발라서 이렇게 레진 세멘트로 이렇게 붙이시면 되는데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겉면에 봤을 때는 이런 모습이 되겠는데 기존의 라미네이트하고는 좀 다른 모습을 갖고 있긴 하지만 임상적으로는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잠깐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교정 끝냈을 때 여기 약간의 스페이싱이 있었는데 크라운을 그러니까 라미네이트를 좀 크게 해서 약간 스페이스를 닫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라미네이트를 좀 크게 만들어서 끼워놓은 모습입니다. 좌우에서 본 라미네이트 모습이고 정면에서 본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하게 된 케이스였는데 보통 보철가에서 만약에 이걸 골드 크라운을 하거나 기존의 샌드 블라스팅이나 크라운을 만약에 여기다 해준다고 한다면 아마
오래 가지 못해서 아마 크라운이 탈락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의 크라운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STM 처리를 한 것을 론딩을 하기 때문에 시야 형태를 굳이 바꾸지 않고 프랩을 하지 않고 이 상태에서 그냥 스케일만 해서 보내서 이렇게 기공물이 완성돼서 오면 이 기공물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면 처리를 하고 애칭하고 본딩하고 이렇게 붙여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예, 해보시면 정말 간단하고 쉬운 수식이라고 사실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아치과를 전공했기 때문에 보충적인 그런 수식을 지금 사실 처음 해본 거라 물론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임상적으로는 제 환자들의 입장에서 환자를 봤을 때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저도 지금 기존에 그냥 이렇게 끝낼 수밖에 없었던 케이스 아까 그 픽스 리테이너 붙여놨던 거 보셨던 것처럼 그렇게 끝나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안 좋았었는데 이렇게 마무리하게 돼서 너무 저도 임상적으로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흔히 제가 많이 하고 있는 케이스가 이제 메릴랜드가 있는데 콘젠트 미싱 있는 케이스 스캐닝해서 보내고 이렇게 만들어서 오면 여기서 이제 메릴랜드는 좌우 옆에 치아 대칭 옆에 치아에 이렇게 나비 모양의 라미네트 실리콘을 확장해서 이렇게 많이 붙이고 여기를 STM 처리해서 붙이게 됩니다. 매칭하고 실리콘을 내면은 지리클린이라는 그 비스코사의 걸 사용하고 있는데 지리클리닝해서 소독하고 프라이머를 발라주고 그다음에 세멘트를 치아하고 지리클린 내면에 조금씩 발라서 손으로 눌러서 붙여주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거의 같은 비슷한 케이스인데 이것도 여학생이었었는데 똑같은 디자인에서 그리고 이거는 남학생이었는데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었는데 치아 미싱이 양쪽에 있어서 스킹하는 모습이에요. 결국 마지막에 이 환자가 교정이 끝나면 픽스드 리테인 어차피 붙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메릴랜드 브릿지를 해주고 나면 픽스드를 대신해서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메릴랜드 브릿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지리코니아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거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블락이 로젠블락에서 나온 멀티레이어 블락이고 요즘은 이게 심리적으로 매우 우수한 블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더 개발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더 전체부 쪽에서 사용하기에 더 완벽한 그런 블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제가 이렇게 이런 STM을 소개하면서 여러 교수님들하고 이런저런 소통을 하게 됐는데 서울대학교의 김정욱 교수님이 자기 본인 케이스도 지금 양쪽에 미싱인 환자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마무리할까 지금 안 그래도 고민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쪽에 보면 마치 치아가 있는 것처럼 보지만 사실은 플라켓을 붙인 레진 치아를 여기 매달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잘 제거하고 라미네이트 메릴랜드 이렇게 같이 해서 케이스고 한번 해보시고 너무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이제 케이스를 보내주시고 앞으로 이제 많이 사용해보겠다고 하셨던 케이스입니다. 내부의 모습이 이 케이스가 제가 이 발표를 위해서 제일 준비했던 제 마지막 케이스였는데 보시다시피 콘제니탈 미싱도 되게 심하고 상하게 여학생이었었는데 여기서
또 주목할 만한 게 치아의 이렇게 중절체 모양도 다르고 측절체는 이미 수가 다 돼 있어서 이거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이건 발치할 예정이었고 그다음에 유구치가 남아있는 상태였고 안쪽에 이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마무리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던 케이스인데 일단 중절체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깎아서 하기도 그렇고 지금 여학생이라서 근데 지금 친구들 때문에 입을 잘 입을 이렇게 가리고 있고 또 말도 잘 못하고 굉장히 소극적인 여학생이었는데 일단 그 호주 리접성이 심했던 측절체는 발견을 하고 스캔을 했습니다. 네, 스캔한 모습이고 좌우 견치를 봐도 견치 모양도 좌우가 비대칭이 아니라 모양도 다르고 근데 약간 로테이션이 있어서 안 좋은데 쉐이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기공소에서 이제 스캐닝하고 CAD-CAM에서 올려서 그 디자인한 모습을 저한테 보내줘서 치아의 모양을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을까 서로 이제 상의했던 모습이고 여기서 보시면 크라운의 원래 중절치 치아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 라미네이터를 형성할 때도 이쪽 치아는 크니까 여기는 좀 얇게 여기는 좀 두껍게 하고 이쪽 치아는 좀 크기가 좀 작아서 디스탈 쪽은 좀 넓게 그래서 크게 키워서 좌우의 모양을 좀 비슷하게 만들었고 남은 부위에 메릴랜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했습니다. 그래서 치질에 본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치질을 좀 남겨야 돼서 이렇게 디자인해서 라미네이트 만들고 여기 메릴랜드로 만들고 그 다음에 요거는 유치에서만 아마 소아 환자들에서만 많이 고민이 많이 됐던 부분인데 그 치아가 없을 때 구치부에 브릿지를 한다는 거 한 번도 저는 해본 적이 없어서 인상적으로 이게 처음에 좀 모험적으로 지금 한 케이스인데 저 친구는 그냥 메릴랜드 브릿지 하듯이 이렇게 확장을 했고 디스탈 쪽은 이게 유구치라서 유구치는 아무래도 좀 강한 그 본딩력도 있지만 이 교합력을 좀 견뎌야 될 부분이 좀 필요해서 제가 학부 때 배웠던 파셜 덴처의 개념의 클래스 개념을 조금 도입을 적용을 해서 여기다 약간 인덴테이션을 주고 여기 클래스부 업체듯이 이렇게 플랩을 살짝 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된 모습이고 배치하고 이렇게 붙였는데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이 좀 많이 있는데 앞으로 저도 열심히 해서 좀 더 잘 케이스들 잘 만들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좀 교합면에 좀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도 교합 조정을 통해서 좀 더 개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학생, 여대생이었었는데 여자 대학생. 자기 항상 일을 닦으면 이렇게 치아가 이렇게 변색된 것처럼 있어서 너무 보기 싫고 이걸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던 케이스인데 표면을 살짝 이렇게 마진만 좀 정리하고 그 부위만 살짝 갈아내고 이렇게 스캐닝을 했습니다. 대학교까지 스캐닝해서 하면 이렇게 3D 프린팅해서 모델을 만들고 그 위에 라미네이트 오버레이를 만들어주고 아까처럼 에칭하고 본딩하고 프라이머 발라서 붙이면 간단히 끝나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이거는 좀 나이가 들고 계신 분인데 제가 한 케이스는 아니고 우리 바이오세텍 임 대표님이 하신 케이스인데 53세 남자인데 소고치 커스프가 깨졌습니다. 깨진 거를 이렇게 표면만 마진만 좀 정리하고 어떻게 제거하고 이렇게 디자인해서 끼워준 케이스고 여기도 구치부 쪽에 비슷하게 이렇게 마진 정리하고 그다음에 라미네이트 실리콘으로 시작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구치부에 매지할 쪽도 제가 이렇게 오버레이도 하나 더 케이스 인리 한 케이스입니다.
고치부 이쪽에 충치가 있어서 이렇게 제거하고 수술하고 있습니다. 소고치부에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스캐닝해서 보내면 이렇게 케이스에 담아서 이렇게 옵니다. 케이스. 그래서 이렇게 달아오면 처음에 오면 지르클린이라는 그런 지르클린으로 이렇게 소독을 해주고 청소를 해준 다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70세 임플란트 하기가 어려운 환자의 경우에 이렇게 메릴랜드 브릿지를 적용한 모습이고, 지르코니아 내면 처리한 STM으로 처리한 모습을 이렇게 거친 모습을 임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처리하신 모습을 이렇게 반짝반짝한 반짝반짝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STM으로 처리하고 나면 이렇게 거친 부분을 나타냅니다. 메릴랜드 브릿지 디자인한 모습이고, 이거는 교합 쪽에 크랙이 있는 구치부인데, 그래서 구치부만 교합면만 좀 크랙 교두 커스 부분만 커트를 해내고 이렇게 마진 처리를 한 다음에 3커트 크라운, 오버레이 크라운 이렇게 형성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진이 약간 서비컬 쪽에 좀 남아있는 게 좀 기존의 크라운하고는 좀 다른 개념의 크라운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이 정도 이렇게 해도 충분한 본딩을 얻어서 크라운이 유지될 수 있다는 거, 이런 저희의 본능력이 강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3커트 크라운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상에서 또 흔히 접할 수 있는 게 이렇게 크라운이 짧은 경우에 세멘테이션 해주면 이 정도 치아가 남은 상태에서 크라운은 충분한 유지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아주 쉽게 빠지는데, 저희 STM 처리한 내부를 처리하고 본딩을 하게 되면 아주 장기간 잘 유지될 수 있는 크라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레이가 세컨더리 케이스 생겨서 인레이를 라미네이트 지르코니아로 STM 처리해서 붙인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 이런 거 너무나 많이들 하셨던 케이스니까 저보다는 더 잘 아실 것 같고, 내면의 모습이 이렇게 거친다는 거, 이렇게 나타나는 게 좀 독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크라운 레이스가 짧은 경우에 이렇게 해서 이 안에 STM 처리를 해서 프라이머 바르고 브론딩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3커트 크라운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인레이 제거하고 커스프 쪽 다듬은 다음에 제작하고 브론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D 프린팅에서 모델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이렇게 만들어 오면 이걸 빼서 붙이시면 됩니다. 라미네이티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TM을 통하면 본딩력이 충분히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케이스든 기존에 하던 케이스는 물론이고 기존에 안 했던 케이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케이스 중에서 그런 크라운 커스프 쪽이나 크랙이 같거나 이런 케이스들을 굳이 풀프랩 하지 말고 해당 부위에만 커스프만 제거하고 거기를 라미네이트 지르코니아로 만들어서 그냥 오버레이 내지는 오버레이 3커트 크라운 형식으로 해서 본딩만 해도 충분한 교합력을 유지력과 교합을 회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수복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티타늄에도 이 STM을 적용을 해서 크라운 임플란트 환자에 있어서도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